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한다. 미래에 뭐가 일어나야 될지 이거를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과학자들 중에서 뇌과학자들은 우리 뇌가 예언 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뇌를 왜 갖고 있을까요? 생각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 생각이라는 것 자체는 쓸모가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내가 쓰나미가 몰려온다. 얘는 보고 아 저렇게 몰려오면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내가 도망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 몇 초라도 뇌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쓰나미가 몰려오면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예언을 하는,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머신인 거예요. 미래를 계속 생각을 한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진화의 과정이 어떻게 가능해졌냐라고 하면 빅데이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많은 경험이 쌓여서. 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돼요.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중에 뭐가 쓸모 있는 데이터인지 네. 이 데이터 중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기억해야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내는 건데 사실은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뇌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과학 분야에서도 우리가 이제 통계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는 일관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저도 또 의심이 하나 생기는데 그 인도 소년이 어린 시절 점성술도 전공하고 그리고 고대 인도 미생물학도 전공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인가요? 맞아, 10살에.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좀 의심쩍었습니다. 아마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네요. 제가 그 조사를 해봤어요. 이분에 대해서 뭐 다른 홈페이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분이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고 계세요. 뭐 당연히 점성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미생물학적인 부분을 자기가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뭐 그 비슷한 식의 인도 전통 사상에 따른 어떤 것을 공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좀 친숙하게 번역을 해보자면 약간 풍수지리 같은 거 그런 거를 자신이 공부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배웠느냐라고 하면서 뭐 어떤 학교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막상 저 학교에 대해서 찾아보면 뭐 변변한 홈페이지가 없다라거나 뭐 홈페이지에 아무런 내용도 없고 그냥 건물만 이렇게 떨렁 나와 있다라거나 아니면 그냥 뭐 입학해서 열심히 배우시면 뭐 졸업장 드립니다라는 뭐 이런 식의 학교라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특정한 그런 종교적인 전통을 따르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곳이다. 그래서 경력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뭐 객관적으로 이분이 어떤 정도의 뭐 어떤 학업적인 성취를 이뤘다 단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느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언에 관해서 다양한 과학적 가능성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예언가들의 예언은 정말 미래를 예측한 걸까요? 아니면 우연이었을까요?